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광재라고 합니다. 지금 저도 뒤에 앉아서 강연을 좀 들었는데요. 굉장히 유익하고, 대부분이 이제 개발자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개발을 굉장히 오래 하는 사람으로서, 신기술 트렌드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삼성물산에 1989년도에 입사를 해서요. 삼성 SDS에서 16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반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2년, 그 다음에 산호세 실리콘밸리에서 2년 있었고요. 그래서 귀국을 해서 한글컴퓨터에 가서 영업총괄 본부장을 하면서 아시아누스라는 한중일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오픈소스 쪽에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에서는 이제 오픈소스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돈이 보이는 IT 비즈니스 전략이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제가 조금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들을 좀 얘기해서 이번 세션에서는 기술 중심보다는 비즈니스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여기 지금 오픈 플럼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세계적인 리눅스 단체인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한국 대표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공개 소프트웨어 협회라고 있습니다. 수석 부회장 이걸 지난달에 이사에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국내외 오픈소스의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해봤지만, 결국은 앞으로 돈이 될 비즈니스는 오픈소스다 해서 제가 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오픈플럼입니다. 플럼은 이제 제가 미국에 살 때 저희 뒷마당에 자두나무가 있어요. 자두나무가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맞는 과일이에요. 한 줄기에서 한 줄기만 따먹어도 가을 내내 못 따먹습니다. 얼마나 많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참여와 저희 기업 고객과 저희 일하는 같이 동료들, 그 다음에 주주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오픈시켜서 풍성한 자두 열매를 같이 놀아 먹자는 뜻에서 회사 이름은 오픈플럼으로 했고요. 결론적으로 오픈소스 프로바이더 전문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창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한 20년 하다가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기업에서 어떻게 오픈소스를 도입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의 방법론,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선택할 때 어떤 고려할 사항들, 어떤 케이스 스터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아시아누스 이런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시작에 앞서서 오픈소스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거론하는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비즈니스 하는 기업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8,000개 됩니다. 한국벤처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나라 IT를 하는 기업들이 한 8,000개 되고요. 평균 개발자 수가 한글컴퓨터 같은 경우 한 100명, 제일 큰 벤처 중에 마티형이죠. 한 100명 되고, 보통은 1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나라 어떤 세계에서 알릴만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10명, 20명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의욕만이지 현실과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한테 기회가 온 게 바로 오픈소스입니다. 10명, 20명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다른 모임을 하고 있는 게 한일 IT 경영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리아 분야에서 1등하는 투비소프트, ERP의 영림원, 이스트소프트, 이 한 22개 기업이 각 분야 1등하는 기업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도 글로벌 기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한국 시장은 너무 작다. 전 세계 마켓에서 1%,
그 다음에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 규모의 한 10배 됩니다. 10배. 그래서 상장, 판매나 상장 자체도 일본 회사장 모임입니다. 일본의 그 주식시장은 우리 여러분 좀 전문 용어긴 한데 퍼라고 합니다. 퍼는 이제 주당 수익률인데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예요, 4.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사의 가치를 따질 때 퍼 곱하기 단기 순이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단기 순이익이 20억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가치가 뭐냐면 428, 80억입니다. 80억짜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 전체가. 요새 그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합니다. 퍼 곱하기 단기 순이익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평균 퍼가 14예요. 같은 20억을 내도 회사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2개의 회사는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일본에서 마더스나 아니면 오사카에 있는 헤라클라스에 직상장을 하겠다는 게 이제 꿈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거기서 상장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듀얼 리스팅, 그러니까 코스닥에 다시 그 가치로 해서 다시 상장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지금 사무국장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저는 지금 뭐 투비소프트나 아니면 영리 뭐 기타 다른 그 프로프리터 소프트웨어 하는 그 대표들한테 앞으로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픈소스, 인바운드 오픈소스 디벨롭먼트를 해서 지금 기존에 소수 몇 명에서 개발해서 또 CEO들이 개발자에 좀 휘청거립니다. 개발자들이 어떤 때는 늦게 출근해요. 이렇게 10시쯤 출근하고, 왜냐면 나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웃는 분도 있는데 통제가 안 되고 CEO가 마음앓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마이너한 일이고, 근본적으로 회사가 글로벌 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요새는 미국에서는 R&D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R&C라는 용어를 씁니다. R&C. Research and Connect. 커뮤니티와 커넥트해서 개발을 해야지, 이제 내 인하우스에 있는 내 직원들로 개발해서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R&C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분야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선택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 분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면 충분히 개발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로 제가 일단 말씀드렸고요. 종류가 너무나 많고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삼성물산에 전산실에 들어가서 프로그램할 때는 코볼만 배운댔어요. 코볼만. 근데 지금은 개발자들이 쫓아갈 트랙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 많은 곳에 전부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의 CDP 관리를 해야 돼요. 커리어 디벨롭먼트 패스 해가지고 내가 쫓아갈 패스를 정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지 제너럴리스트는 이제 안 통합니다.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 종류가 있고, 소스포지에 등록된 개수는 14만 개입니다. 14만 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오픈소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고요. 제가 중요한 말은 패스, 내가 어떤 분야로 갈 건지에 대한 패스를 정해놓고, 그 분야에 정통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제 지식경제부하고 5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정도에 그 상암 DMC에 OSS 컴피턴시 센터라는 걸 만들어요. 정부에서 한 14억을 들여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컴피턴시 센터가 하나는 날리지 리파지토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픈소스를 써서 성공한 케이스 스터디들, 그 다음에 법률 리걸 이슈들, 그런 부분들에 하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분야는 이제 그 오픈소스를 만든 제품에 대한 하드웨어 벤더와의 테스트, 인증, 교육, 이런 큰 두 덩어리를 해서 컴퓨터 센터가 만들고, 거기에 또 중요한 주목해야 될 비즈니스 찬스가 뭐냐면, 여러분 아현동에 가시면 가구점들 많죠. 가구점들. 그러면 사람들은 가구 사러 아현동에 간다고요. 그것처럼 컴퓨터스에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훌륭한 강연도 키워드나 숫자만 기억나고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기업이 65%가 넘습니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의 65%가 오픈소스입니다. 다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싶은데, 이구동성하는 말이 뭐냐면 믿고 맡길 데가 없다. 다 좋은데 커뮤니티에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무료라고 기업이나 정부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찾냐면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책임질 사람을 쓰는 거. 자기 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A라는 어떤 업체가 이 서비스를 받고 오픈소스를 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러블 슈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그걸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오픈소스 서비스 전문기업이 없죠. 바로 거기에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영세해요. 자그마해요. 뭐 락플레이스라든지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영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제 뒷슬라이드를 아마 유인물에 있어요. 제가 레코멘드하는 그 오픈소스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분야의 그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면 바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센터는 어제 직영부랑 한 얘기가 굉장히 따끈따끈한 얘기인데요. 거기서 선전을 대대적으로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뭐 라이프레이라든지 알프레스코라든지 유명한 이미 검증이 다 된 누구나 쓰고 싶어하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인스톨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 내지는 개발자가 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뭐 마켓 임팩트는 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제가 그 아시안국수를 만들어서 2200대 서버를 그 나이스 시스템에 넣을 때의 경험이에요. HP, 오라클 뭐 다 만나봤는데 예전에는 1세대 저희 리눅스 밴더들이 한 150개 됐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면요. 이 미션 크리티컬한 사이트에 대해 집어넣으려면 전부 다 고객들이 서티를 원합니다. 그 HP 서티, 오라클 서티. 그 서티라는 건 그 벤더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트러블이 나오면 이게 하드웨어 문제인지 OS 문제인지 잘 몰라요, 그 부분. 근데 엔드유저들은 대부분 하드웨어 벤더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HP에. 그래서 HP가 그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150개면 전 세계에 얼마나 배포판이 많겠어요. 그 백으로 가져다가 커스터마이즈한 배포판들이 뭐 수천 개, 수만 개 될 텐데 이거를 서티를 안 줘요. 그런데 이제 아시안국수가 성공했던 건 뭐냐면 일본, 중국, 한국이 그런 실패 사례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 코어 디벨롭먼트, 코어 프로모션, 코어 브랜딩을 했기 때문에 한중일이 전 세계 시장의 마켓의 45%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중일에서 1등하면 세계 1등이에요. 제일 많은 인구와 제일 많은 기업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가서 안 팔아도 한중일에서만 1등하면 전 세계 1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안국수가 세계 유수의 모든 기업들로부터 서티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한중일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뭐 램프라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오픈소스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램프나 소위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OS, 미들웨어 개발 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오픈소스 베이스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그 부분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오픈소스 포지에는 14만 개 정도 프로젝트가 있고요. 뭐 GPL이 한 2,000개 정도, 1,200개 라이센스 중에서 GPL이 한 71% 되고, GPL하고 뭐 LGPL, 아파치 라이센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목에서 제가 지금 조만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한국 전자정부나 아니면 많은 SDS, 어제 SK CNC 이런 미팅했는데 이분들이 납품한 사이트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할 겁니다.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갖고 있는 파살러지라는 툴이 있어요. FOSSLOGY라는 블랙덕이라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블랙덕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그동안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이 블랙덕을 돌려보면 소스 파일 말고 오브젝트 파일도 오픈소스 아까 14만 개 어디서 가져다가 변수만 바꿨는지를 다 잡아냅니다. 그런 잡아내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검증하는 소프트웨어가 블랙덕이어가지고 지금 삼성 SDS, 삼성전자, 국내 많은 대기업들이 그 블랙덕을 사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개발 툴로.
그래서 이 테스트 서버에서 그 프로덕트 서버로 넘기기 전에 거기서 먼저 검증을 하고 GPL을 따랐는지, 누가 개발자들도 뭐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짤맞춤하고 오픈소스를 쓰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는 검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툴을 쓰면 이제 그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의 중간 과정으로 블랙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덕의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오픈소스를 가져다 쓴 거를, 몰래 가져다 쓴 거를 체크하는 툴이 커머셜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크로즈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HP랑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그 파사더지라는 그 툴을 또 만들었어요. 그건 순수하게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그 툴을 써보면 이제 전자정보나 기타 많은 엔드유저들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거를 돌려보면 납품받은 소스들이 제대로 그 GPL을 따라서 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갖다 써놓고서는 쓴 척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잡아내고, 일부 과거 사례지만 뭐 SDS나 대형 SI 업체들이 정부에 납품하는 한 몇 개의 사이트를, 그 파스하를 제가 돌려서 잡아내려고 해서 좀 이슈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삼성전자도 조사를 해서 아까 65%가 오픈소스를 사용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거를 블랙덕을 통해서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뭐 오픈소스의 장점들을 얘기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트렌드는 뭐 2010년까지 그 2000개 탑 회사들은 75% 이상이 그 포트폴리오로 형성하겠다고 이미 얘기됐기 때문에요. 오픈소스에 대해서는 뭐 가장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IT 분야라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런 걸 알면서도 또 엔지니어도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이겁니다. 이 가버넌스. 이 가버넌스는 뭐냐면요. 잠깐만요. 이걸 보면 가버넌스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좋습니다. 지금의 전산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떤 회사든 간에 내가 사온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SAP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라이센스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회사에서 만든, 개발자들이 만든 코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OSS, 오픈소스가 있어요. 뭐 메일이니까. 이런 세 개의 코드들이, 소스들이 한 리파지토리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는 구매가에서 구매가. 내가 필요한 SAP든 오라클이든 이런 것들은 개발자들이 요청을 하면 구매가가 알아서 사주죠. 직접 안 사죠. 그래서 회사가 통제가 가능해요. 근데 오픈소스는 그런 여과 과정이 없이 개발자들이 자기가 알아서 다운받아서 씁니다. 거기에서 바로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GS라는 거 아죠? GS 인증제도 정부에서 굿소프트웨어라고 주는데 그 신석규 센터장님도 공감하고 있는 분야가 굿소프트웨어는 기능만 테스트합니다. 기능만. 펑션에 대해서만 테스트하고 굿소프트웨어라고 정부가 마크를 딱 붙여줍니다. 근데 큰 구멍이 있죠. 왜냐면 뭐 CRM이 됐든 국내 애플리케이션 중에 상당 부분 뭐라를 해줘도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거를 검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그래서 권고를 했습니다. 뭐 블랙덕이 됐든 아니면 퍼스널리가 됐든 간에 검증을 해서 GPL 룰을 제대로 따랐는지를 반드시 체크한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주셔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경영진들이 이거를 저거를 취득, 관리, 폐기하는 과정들에 대한 메스달러지나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합니다. 변수명만 바꿔서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내가 짠것처럼 모듈을 탁 올리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근데 정부에서는 굿소프트웨어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게 수출돼가지고 독일에 있는 그
그 단체가 있습니다. NGO가 있는데요. 그 GPL violate.org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처럼 딱 돌려보면 다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회사나 나라의 망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니 같은 경우도 소니 엔터테인먼트가 4천만 장의 CD를 펄백 당했어요. 소송 걸려가지고. 그 CD 안에 있는 DRM 소프트웨어가 공개 소프트웨어였는데 GPL 명시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려서 4천만 장이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 고스란히 다 유럽 쪽에 있는 CD를 전부 다 회수해서 쉿백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나라도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베디드 있죠. 우리나라가 IT 디바이스 강국이에요. MP3, 그 다음에 PMP, 수많은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디바이스 강국, 셋톱 박스, 디바이스 강국인데 10중 8구는 아마 이 GPL 룰을 따르지 않고 오픈소스를 도용한 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큰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부 이슈를 제가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사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오픈소스의 획득과 관리와 폐기를 하는 전체적인 과정, 그 프로세스를 가버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버넌스가 국내에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모든 조직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그 가버넌스 룰에 대해서 지금 향후 만들 예정입니다. 네, 실제로 앞으로 그 소프트웨어 개발은 지금 이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쓰는 용어가 뭐냐면 인바운드 오픈소스 디벨롭먼트 메소달러지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이 모듈이 이만큼 있으면 공개 소프트웨어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맞추고 일부는 내 거를 아웃바운드 해서 여기서 해서 커뮤니티들이 개발하게끔 하는 이 관리 기법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케이스 스타디를 통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키워드는 커뮤니티와 연합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 오픈소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만든 그 템플릿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그 수많은 14만 개나 되는 오픈소스 중에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아니면 한중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한중일에서 1등 하면은 세계 1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만든 이 템플릿입니다. 먼저 그 기능이 요건이 부합하느냐, 한글 지원이 가능하느냐, 표준 기술 기반이냐, 그 다음에 그 프레임, 애니프레임, 이제 저는 이제 그 삼성 SDS 애니프레임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지원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사례가 있느냐, 지원 능력이 있느냐, 요거를 주목하세요. 이 국내 지원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 한글 문서화 정보, 향후 국산화가 가능하냐. 이런 제 기준에 의해서 이제 그 5점부터 0점까지 줘가지고 한 100여 개의 오픈소스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직접 분석을 해서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저 5개만 골랐어요. 오픈 플럼이 앞으로 오픈소스 서비스를 할 아이템을 정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의 상용 제품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오픈소스 제품들인데요. 엔터프라이즈 토탈 쪽은 라이프레이라고 이걸로 대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BPM, PMS나 이쪽 프로세스 핵심에 대한 거는 요거는 그 UNT라는 회사가 만든 요 BPM을 제가 소아 기반으로 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통 EDM이라고 그러죠.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문서 관리 시스템, 요새 컨텐츠 매니지먼트 하는 쪽은 알프레스코를 제가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와스는 뭐 선에서 보지만 그래스피시, 올렘툴은 국내 뭐 M2 소프트나 뭐 오즈가 있지만 저는 먼드리안이 충분히 비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예를 들은 이 컨비네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ERP는 뭐
오픈 브라우저라든지 굉장히 많은 ERP가 있지만 나라별로 세법이나 그 환경이 너무 달라서 오픈소스로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은 전부 다 오픈소스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컨비네이션입니다. 기존의 소아 기반, 그 대신 프레임은 같아야 돼요. 소아 기반으로 저는 다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상용 소프트웨어하고 오픈소스를 적절하게 결합해서 그 프로젝트의 사이즈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그 솔루션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회사 차원에서 뭐 대신 정보 같은 경우는 뭐 이 라이프웨어를 전문으로 하겠다고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오픈소스 중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분야에 깊이 파고들면 아까 그 우리 역량센터나 정부 차원에서 잘 알기 때문에 이 가구점을 만들 겁니다. 가구점, 가구 거리를 만든 것처럼 오픈소스 서비스 기업들을 쭉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책임줄,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들이 생기기 때문에 좋고 싸고 이런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의 원리입니다. 시장의 원리. 여러분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는 기술이 아닙니다. 시장이 결정합니다. 시장이. 그 예를 하나 드리면 그 소니하고 닌텐도예요. 닌텐도. 지금 그 막강한 소니의 시장 가치, 아까 회사 가치라는 거는 퍼곱하기 그 순위라고 했는데 닌텐도가 지금 현재 회사 가치가 4배입니다. 소니의 4배입니다. 소니가 훨씬 기술이 좋죠. 닌텐도가 기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생각의 차이 때문에, 기술이 아닌 생각의 차이 때문에 지금 소니, 그 거대한 소니의 4배가 되는 그 닌텐도가 되는데, 그건 우리 개발자들이, 저도 개발자지만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닌텐도의 사고방식은 뭐였냐면요. 온라인 게임이든 무슨 뭐 아케이드 게임이든 간에 어른들, 사용자들은 전체 인구의, 일본 인구의 10%밖에 안 돼요. 나도 해보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MMORPG 같은 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닌텐도는 타겟팅을 시장에 넣어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90%에 뒀어요. 그래서 닌텐도 DS라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DS를 출시한 겁니다. 그 사람의 타겟은 게임 유저가 아니라 게임 비유저를 대상으로 10년 전 기술로 했는데 대성공을 했죠. 그래서 항상 최신 기술로만 돈 버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는 시장이 판단합니다. 시장에서 의해서 결정되지 기술에 의해서 절대로 결정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 오픈소스를 특히나 저는 이제 툴이나 미들웨어나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통할 게 뭔가, 기술로 판단하지 마시고 가장 시장에서 많이 쓰일 게 뭔가를 닌텐도의 사례를 가지고 참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로 슈가 CRM을 좀 가져왔습니다. 슈가 CRM 저도 그 CEO를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만났습니다. 2004년도에 이 창업을 한 쿠퍼팅머에 있는 회사인데요. 처음에 창업할 때 직원이 우리랑 똑같습니다. 한 20명 정도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우리 인하우스에서 만들지 않고 커뮤니티에서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2004년도 4월 23일 날 소스코드에다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CRM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더니 놀랍게도 9,168명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000명 월급을 주지 않고 좋은 CRM 소프트웨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연관된 서브 프로젝트가 한 386개고 현재 한 3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받았는데요. 제가 2008년도 작년에 어떤 모임에 가서 현재 고객이 얼마나 되세요? 물어봤어요. 현재 고객이 얼마나 되세요? 했더니 미국 내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해서 5만 개 기업이 슈가 CRM을 쓰고 있습니다. 5만 개.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기업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유저들의 449불 1년에 서브스크립션으로 5만 개 기업에 한 10명 정도라고 영업하는 사람이 뭐 미니멈 잡아도 금액이 환산이 되겠죠. 세일즈포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9,000명이 만든 소프트웨어하고 세일즈포스 한 100명이 만든 소프트웨어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또 중간에 그 API를 오픈해가지고 통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서브 프로그램들이 한 1000개 이상 만들어졌어요. 슈가 CRM에서 돌면 서브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그 승리할 수 있죠. 그 우리가 90명 정도 하는 규모의 회사들이 아까 말한 대로 한 8,000개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개발 방법론을 오픈소스화해서 개발하는 회사하고 그냥 밤새서 우리끼리 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5만 개 미국 기업이 현재 슈가 CRM을 쓰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실제로 저희들이 잘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슈가 CRM을 쓰는 회사가 많아요. 슈가 CRM 대표적으로 뭐 이너버스라는 회사인데요. 그 로고 분석하는 회사. 근데 그 이너버스의 사장님은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 지금 슈가 CRM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상용 버전을 쓰지 않고 무료 버전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쓰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근데 커스터마이즈를 못하는 거야. 커스터마이즈를 못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순간에 버전업을 못 받는 거예요. 패치를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오픈소스 좋다고 받아서 막 한글화하고 뭐 이렇게 바꿔보면, 로직을 바꿔놓으면 그것도 오픈소스 무료 버전이라고 해도 버전업이 되잖아요. 그 버전을 내리면 다 뭉그러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픈소스는 그 수돗물이 있고 바틀도 워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틀에 있는 물을 사 먹으면 잘못되면 책임을 묻죠. 근데 수돗물 갖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픈소스 플레이어들은 항상 수돗물과 바틀도어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좋으니까 이제 수돗물 먹었다 이거죠? 근데 얘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수돗물 2.0이 나오면 그 기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는 버그들을 그대로 남은 채 3년 동안 쓰고 있더라고요. 슈가 CRM을. 왜 안 고칩니까? 했더니 이거 고치면 패치를 못 받잖아요. 그 수돗물 패치를. 근데 상업용 패치는 이제 그런 케어까지 해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오픈소스를 쓰고 있는 많은 기업과 쓰고자 하는 BIT 기업들이 누군가 책임져주면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너버스를 직접 방문해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 회사가 모든 IT 인프라를 오픈소스로 쓰고 있는데, 제가 삼성 SDS 16년을 다녀서 SDS 인프라가 좋은데요. SDS 인프라 못지않더라고요. 홈페이지는 위키로 다 써가지고 웹마스터에 의존하지 않고 사장도 피로해서 홈페이지 내용을 바꿔주고, 프로젝트 관리는 그 멘티스를 써가지고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요새는 뭐 지라로 바꾸려고 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업관리 시스템은 CRM을 딱 써가지고 주간 회의가 없어요. 거기서 다 입력하면 모든 그 자원이나 관리들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한 30명 되는 회사인데 내부 전산 인프라는 대기업 못지않다. 그게 바로 오픈소스의 강점이고요. 중소기업에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 해주고 임플리멘테이션 해주고 서비스 해주는 회사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돈 버는 회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뛰어들었어요. 아까 오픈 플럼으로. 그래서 지금 애트리 차세대 시스템, 삼성 테크인, 기타 많은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그게 트렌드고요. 싸고 좋은 거를 쓰는 거는 대세라는 거예요. 메가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14만 개에 대한 오픈소스를 내가 다 잘할 필요는 없고, 아까 제가 선정한 기준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딱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 분야를 잘하는 회사라고 자꾸 광고를 하시다 보면 고객들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했던 그 사례인데요. 그렇게 커뮤니티에 의해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만 하지 않고 저도 실천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노스 서버는 그 일본의 그 미라클 리눅스하고 중국의 홍기, 레드프랙하고 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데스크탑은 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각 데스크탑 시장이 워낙 없어서 각각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컴에 있을 때 제가 데스크탑도 우리 개발자가 30명이었는데 제가 오픈소스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일찍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하자.
그래서 데스크탑 개발을 오픈했어요, 커뮤니티에. 그랬더니 200명이 참여를 했어요, 200명이. 200명 중에는 일부는 뭐 QA 하는 사람, 일부는 단위 테스트 하는 사람,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 해가지고 200명이 같이 만들었어요, 아시안스 데스크탑이. 실제로 200명 이상이 참여를 해서 아시안스 데스크탑을 만들었는데, 그 결과 지금 그 정부 차원에서 초등학교 전체에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공급을 합니다. 800만 대를. 2012년까지 앞으로 초등학생들은 가방 안 들고 다니고 빈손으로 가서 회사에 있는 자기 태블릿 PC를 꺼내서 이제 거기서 공부하는 그 디지털 교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교과서 800만 대 중에 400만 대가 이 아시안스 데스크탑이 채택이 됐습니다. 안 그래서 이런 게 없었으면 전부 다 MS 윈도우 데스크탑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종속, 락인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오픈소스를 찾았고, 우리 30명이 개발했으면 이 정도 성능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200~300명하고 같이 커뮤니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시안스 데스크탑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교과서의 표준 OS로 선정이 됐고요. 지금은 뭐 국내에서 마켓 시어가 서버나 데스크탑 모두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30여 명의 리눅스 개발자들만 했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멘트도 보니까 한 20개 정도의 개발자 커뮤니티를 지금 연합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요. 여러분도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대신 이제 오피니언 리더가 되셔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6시 끝나려고 했는데 5분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 국제 기구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행사에 다니면서 느낀 점인데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샌프란시스코 좀 다녀왔습니다. 국내에 대한 외국 개발자들의 시각이 어떠냐면요. 좀 우리말로 속된 표현으로 좀 얌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공헌을 전혀 하지 않고 가져다만 쓴다. 어떤 국제적인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자기가 커뮤니티라거나 무슨 메일리스트에 들어서 개발을 하는데 참여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거 가져다만 쓰고 이게 좋냐 나쁘냐 이렇게 토만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리눅스 파운데이션 .org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웬만한 회사 75개가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은 플래티넘 50만 불, 10만 불, 2만 불 이런 식으로 돈을 다 내는데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하나가 뭐냐면 토발주 있죠? 리눅스를 만든 토발주에 월급을 줍니다. 토발주가 어떤 특정 회사에 소속이 되면 리눅스 라이센스에 대한 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토발주가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멤버로 되었고요. 리눅스 파운데이션 .org의 스텝에 딱 보시면 이제 토발주에 대한 이력과 제 모습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75개라는 글로벌 HP, IBM, 오라클 사람들이 큰 돈을 내고도 참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삼성이나 LG나 국내 기업들이 그 이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3가지 이점이거든요. 하나는 인텔 같은 경우도 메인테이너를 몇 년간 다 배치를 시킵니다. 그 프로젝트에. 이번에 모블린이라는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다 배치를 시키고 다른 일 안 하시게 하고 월급 다 줘요.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게 해요. 그럼으로써 프로젝트가 보면은 누가 잘하는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좋은 인력을 리크루팅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 두 번째는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내가 공헌을 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세 번째는 거기서 나온 아웃풋을 재빨리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런 큰 장점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전자신문에 이제 기고를 낸 게 그때 2주 전에 샌프란시스코 가서 제목을 오픈소스 진영의 최대 축제 이렇게 썼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냐면 오픈소스에도 원천 기술이 있는 거예요. 소스를 아무리 오픈됐다 했더라도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여할 때만이 원천 기술을 가져갈 수 있고 오픈소스도 원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해서 좀 더 오픈소스의 전문 국가가 됐으면 좋겠고, 뭐 아파치 같은 경우는 스리랑카에서 만든 거예요. 스리랑카.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기업에서는 요새 엔지니어를 뽑을 때요, 특히 신입사원 뽑거나 뭐 중견사원 뽑을 때 레주메를 보지 않습니다. 나 어디서 뭐 SAP에서 일했고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당신 소스코드를, 머리지로 소스코드, 자기 CV에 자기 소스코드로 자기가 커뮤니티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짠 그 오픈소스가 바로 그 사람의 개발자의 레주메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레주메가 바로 여러분이 만든 오픈소스입니다. 그게 말 다 해주잖아요. 거기에 로직과 그 다음에 여러 그 사용자들이 커멘트 넣은 것들, 이게 바로 액면 내 실력이고 나의 레주메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디 다녔다, 어느 대학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사람을 뽑는 방법이 그 소스코드 자기가 짠 거 CV도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채용할 때 그런 추세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막 이쪽 돈 버는 얘기, 오픈소스 얘기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는 지금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픈소스를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CDP,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셔가지고 그 전문 기업,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픈로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픈로직. 오픈로직은 좀 규모가 커서 200개를 선정해서 200개. 그 200개는 고객들이 다운로드 받고 패치하고, 거기는 4시간, SLA가 4시간입니다. 서비스 레벨이. 그래서 오픈로직이라는 회사 들어가서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픈소스로 돈 많이 버시고, 오픈소스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좀 명성을 날리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